예, 안녕하세요. 놀이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처음에는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을 제작을 해주시고요. 1280720 베이스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전체 크기를 꼭 고려를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연습 공부용으로는 1280720이 720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는 보통 이제 좋은 화질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FHD 사이즈인 1920, 1080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이 들어가는 영상의 사이즈에 꼭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80, 720으로 시간 10초, 29.97, 스퀘어 픽셀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도화지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도화지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자, 배경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컴포지션 사이즈는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아무리 길어야 30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10초 정도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틀린 거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부분의 이 사이즈와 화면의 전체 시간 길이를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미 만들어진 컴포지션 하단에서 선택이 꼭 돼 있으셔야 되고요.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메뉴를 열어서 직접 사이즈와 뭐 이름도 바꿔주시는 게 가능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시간 전체적인 옵션들을 다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안에서 이제 솔리드 레이어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원하시는 컬러 꼭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이즈와 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토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배경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솔리드 레이어는 단색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고요. 여기 하단에 솔리드의 이 프로젝트 창에 솔리드 폴더 안에 지금 만든 솔리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는 원본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창은 재료를 올려놓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워지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갖다 쓰시는 게 가능해요. 다시 재설정을 해주고 싶다, 컬러를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의 솔리드 세팅을 통해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재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컬러를 눈으로 보면서 재설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방식은 만들고 난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K 재설정.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써볼게요. 텍스트는 상단에 있는 T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자, 텍스트 이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옆에 캐릭터라는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패러그래프 창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폰트의 크기 아이콘으로 다 표시가 되죠. 폰트의 크기 그리고 행간 그리고 자간 그리고 이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 방식이라서 아웃라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스타워즈나 이런 디자인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스케일, 텍스트 스케일, 이제 세로 스케일이죠. 그리고 가로 스케일.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원소기호나 수식을 만들 때 H2O 아니면 뭐 2의 3제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버튼이고요. 이제 수치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자간을 없애주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자간이 적어서 이 옵션을 켜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워즈라고 제가 써볼게요. 스타, 엔터 치고 WARS 라고 치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대문자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대문자 킨 캡스락을 쓰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는 이 캡스락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대문자의 기능도 물론 하고 있지만 미리 보기 끄기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대문자를 쓰시면 꼭 꺼주시거나 아니면 Shift 키를 눌러서 사용들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 아, 캡스락이 내가 눌렸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리프레시 디졸브드라고 나오고요. 릴리즈 캡스락 투 리프레시 뷰 라고 써있죠. 캡스락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달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캡스락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글씨가 나와요. 자, 글씨가 이제 스타워즈 같은 디자인 폰트를 이제 쓰시면 되기는 하는데 스타워즈 폰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폰트를 쓸 거고요. 이 L을 가운데 정렬을 시켜볼게요. 이 글씨 자체를 이제 정렬을 시켜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컨트롤러 키예요. 컨트롤러 키를 눌러주게 되면 글씨가 스냅 기능이 걸려서 라인의 줄에 맞춰주거나 이렇게, 그리고 중심점들끼리 딱 맞아져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가운데가 좀 아니죠. 중심점끼리 맞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건 또 좀 잘 맞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다 보면 정확한 가운데 점이 잡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윈도우 키를, 윈도우에 상단 메뉴의 윈도우에 얼라인이 있어요. 얼라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값이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얼라인 레이어스 2. 네가 선택한 레이어의 정렬, 기준, 화면이야. 컴포지션, 화면이야. 가운데 정렬, 가운데, 밑줄, 뭐 옆, 이렇게.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측으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그래서 선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윈도우에 얼라인을 쓰시거나 아니면 컨트롤러 이동하실 때 컨트롤러 키를 누르시고 계시면 스냅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배치가 되면 얘를 스타워즈처럼 글씨를 만들어 볼게요. 이 글씨의 컬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타워즈는 사실 어두운 배경이라서 검정색 배경이죠. 우주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깥쪽 아웃라인만 남게 할 건데요. 텍스트는 이렇게 바깥쪽 설정과 안쪽 설정이 따로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는 컬러 그리고 바깥쪽 라인에 대한 컬러예요. 그래서 바깥쪽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컬러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처럼 나는 노란색을 지정을 할 거야 하게 되면 글씨의 아웃라인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의 컬러는 없어줄래? 직접 선택을 해서 컬러를 넣어주는 것 말고요. 하단에 이렇게 흰색에 빨간색으로 빗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컬러 없애기예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만들게 선택하게 되면 노란색의 빈 공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너무 두껍죠? 선의 두께는 여기에 있는 하단에 선의 두께를 이 옵션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11픽셀이에요. 클릭 드래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른 채로 좌우로 움직이시면 선의 두께가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캐릭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쓰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패러그래프예요. 우리가 한글 파일도 그렇고 워드도 그렇고 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모든 애들은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 정렬, 가운데 정렬, 뒤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이유는 애니메이션들이 가운데서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내려오거나 이럴 때도 이 텍스트에 수정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가운데 있어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3D 애니메이션도 해볼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지만 앞쪽에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들은 앞쪽 정렬이 좀 더 잘 어울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점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가운데 딱 글씨들의 가운데 지점, 뒤쪽 글씨의 뒤쪽 부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애니메이션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는 스타워즈 타이틀처럼 이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예요. 뭐 버전마다 에피소드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일 거라서 가운데 정렬 기능을 이제 써줄 거고요. 텍스트의 두께도 폰트의 종류마다 틀리니까 저는 좀 두껍게, 그리고 글씨의 행간도 조금 얇게, 그래서 얼라인으로 가운데 정렬을 좀 시켜줄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좀 더 이제 밝은 컬러로 해놓은 거고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디자인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뿅!